민성국이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정계인입니다. 네, 지금부터 민성국이 인천광역시장 박찬대 당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인천을 듣다 미래를 잇다 타운홀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타운홀 미팅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듣고 인천의 미래를 잇는 첫걸음을 섰는 자리입니다. 세부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QR코드로 접속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분야별, 거주지별, 연령대별로 추첨하여 발언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무작위로 진행되고요. 결과는 스크린을 통해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 1인당 5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4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성국이 인천광역시장 박찬대 당선인 선택하셨습니다. 네, 인수위원장이신 맹성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인천 연수가 국회의원이신 송영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해당 지역이시죠. 송도 인천 연수의 정일령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국가위원장이신 계양을 국회의원이신 김남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국가위원장이신 부평가 국회의원이신 노정면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임위원이신 남영희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희정 인수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윤서 인수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민재 자문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회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당선인과 맹성규 인수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상임위원이신 남영희 위원장님은 앞쪽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회사 관련해서 인수위원장이신 맹성규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성국의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맹성규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오셔서 그렇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인수위원회가 준비한 인천을 듣다, 미래를 잇다 시민정책 청취 행사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선국이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열흘 동안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업무를 점검하며 당선인이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어떻게 새로운 시정에 충실히 담아낼 것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책상 위 보고서의 답을 찾기보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박찬대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사무실에서 용역 보고서만 기다리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을 직접 만나고 현장을 찾아 발로 뛰며 답을 찾는 시정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인수위원회 역시 인수위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아쉬움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을 직접 듣고 이를 민선부기 시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미쳐 살피지 못했던 이야기, 작은 불편이라고 지나쳤던 문제도 괜찮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는 변화는 바로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의견과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박찬대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변화를 흔들림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인수위원회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시민과 행정에 함께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맹성규 인수위원장님의 말씀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래는 당선인의 모두 발언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 인천시정을 먼저 경험하셨던 분의 축사 말씀을 꼭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거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기 우리 G타워, 이게 33층짜리 타워인데 사실 제가 인천시장 막 당선됐을 때 이 터파기를 맡을 때 이거를 짓지 말자는 말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토목에다가 예산 쓰지 말고 사회복지 예산을 씁시다 그랬는데 이거를 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인천시 기관이 입대해서 살란 말이냐. 이거 송도가 말처럼 땅값과 건물값이 올라갈 텐데 이거 지어야 된다고 해서 지어서 하는데 2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아마 지금 5천억이 넘어갈 겁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시장 당선인과 시정 설명을 하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우리 메시지가 뭐냐 무능한 진보가 아니라 유능한 진보 운동권 민주화 운동권 다 좋은데 그때 좋아 리스펙트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까지 그 민주화 운동 가지고 팔아먹지 말고 지금 우리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뭘 줄 수 있다는 것이냐를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질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장,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오시게 된 거고 대통령에서 중과 우천 시대가 돌파되고 일반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행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봅니다. 그것을 이어받을 분이 우리 박찬대 당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내란의 밤을 이겨내고 민주공화국 질서를 회복시키는 플로우 리더 원내대표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신 박찬대 당선인께서 인천 시정을 맡게 돼서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희 인천 시정 때 했던 이 BT 산업과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그런 첨단 산업의 토대를 이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뒷받침하고 또 제가 이 박찬대 당선인의 지역구를 계승해서 이 중고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1호 법안을 이제 다음 주 중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중고 자동차 특별법을 만들어서 송도 유원재 운동을 다시 되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서 당선자께서 바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 4년 임기를 함께 하잖아요. 당대표, 원내대표로 함께 시정을, 우리 국정을 이끌었던 박찬대. 이제 대통령과 인천시장으로 손발을 맞춰서 같은 임기 4년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인천시를 도약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극 비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서서 해야 되나요? 앉아서 해야 되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장 당선인 박찬대입니다. 비 오는 주말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이유들이 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뜨겁게 박수를 쳐주시는 거 보니까
든든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이번 자리가 아니면은 꼭 전하지 못할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민선 국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인천의 곳곳을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시민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인천을 어떻게 같이 꾸려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다 공약도 냈고 그리고 그 공약의 이행 방안을 실질적인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의 현안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가용 능력 이런 것을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비 오는 주말에 아침에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시민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 인천의 시정이 시작이 되고 우리 인천의 미래를 여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들 잘 전달해 주시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든 이야기가 다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QR코드를 통해서 집적되어 있는 그 내용들 현장에서 해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들까지 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있는 인수위원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 그리고 우리 또 여기 우리 방역위원님들 또 부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인수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인천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를 잇는 그 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게 모두 발언이 있을 줄 모르고 그냥 왔는데 제가 이런 마이크를 주셨네요. 제가 10여일 동안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께서 제게 하셨던 질문이 아직까지도 계속 크게 들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가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성과를 잘 냈을까? 그 결과가 어떻게 좋았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그 질문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답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길을 찾을 때 그 길이 어려운 것은 지도가 없기 때문인데 저희에게 이미 좋은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에 맞게 하면 성공하는 인천시정을 이뤄내실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세밀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듣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쉽게 잘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민선 후기 박찬대 인천시정의 모습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구변 국회의원실 모경종 의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구을 국회의원실 이용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민 발언 추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접수된 내용을 보시면은 사전 접수가 1118건이 접수가 됐고요. 현장 접수가 7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 하단에 분야별 추첨을 진행을 하고 거주별 추천, 연령대별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가 파트를 나눠서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요. 현장 접수 외에 사전 접수가 가장 많은 건 5가지를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분야별 접수로 3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하겠습니다. 예, 혹시 정동주님 계실까요? 예, 마이크 갖다 주시면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중부,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재후보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의원 생활 8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연합부도 환경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연합부도 라이프 아파트 다음 탑수일 아파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그 송간이 아파트 밑으로 다 도로로 지나다니는 바람에 폭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하는 것보다 지금 이대책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채혁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합부도 라이프 아파트는 40년 전에 시에서 허가를 해서 주택으로다가 변신했잖아요. 그래 살고 있는 도중에 시에서 잘못한 게 있어요. SOE, SK, GS, 석탄부두, 또 모래부두 이렇게 허가를 뒤로다가 주택을 허가내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고립되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가 이주해달라고 이주대책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사무실을. 그래서 수도 없이 시장 바뀌는 대로 건의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무답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지금 석류관이 우리 아파트 담 밑으로다가 쫙 기름 탱크로 들어가는 그 기름 탱크가 우리 길 한 도로 몇 발짝에 있어요. 그 탱크가. 그래서 얼마 전에 예수님은 이사 갔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주민을 돌보지 않은 게 시예요. 그리고 제일 지금 위험한 것이 SK 있을 때 그 기름 유출이 5번을 유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 500명, 1000명씩 다 울렁증 나고 쓰러져서 그 앞에가 데모하고 시에 가서도 1000명씩, 1500명씩 데모하고 석탄부도 데모하고 전부 그렇게 했어도 지금까지 무답변이에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가서 우리 분야에 이주대책 가서 부르짖어도 답변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까지 있다가 또 그 20년, 한 10년 전이네. 그때 이제 우리 100% 이주대책에서 동의서를 받아갖고 국민권위원회에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서 헬기로다가 우리 아파트를 전체 다 찍고 원서를 찍은 다음에 시로다가 공문을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니까 이주를 해줘라. 이렇게 시에서 해가지고 3번이나 공문을 보냈어도 지금까지 방법은 답변이 시장서부터 그 밑에서부터 전부 위에서 말을 안 하는데 밑에서 어떻게 말을 하겠냐. 이런 답변뿐이고 환경 답변뿐이고 환경을 거긴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그 나쁜 회사들을 다 보내려면 우리 아파트 10개 옮겨주는 것도 더 많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시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우리 공무원 보낸 거 잘 읽어보시고 왜 여기를 사람을 살 수가 없는가 그걸 좀 인식하셔갖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보내주신 공문하고 내용 잘 살펴가지고 네. 지금 그 송류관이 우리 담임으로 그 기름대구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게 터지면은 불바다가 돼요. 근데 요전에 언젠가가 그 미국 텍사스인가 어디서 그 우리 같은 형편에 담보치우기 가다가 그 송류관을 건드려서 터진 적 있어요. 그래 불바다가 돼가지고 마을 하나가 석슬어 나갔어요. 수만 명이 죽고 그렇게 안 된 데는 우리가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런 데서 5,000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다운빌라서부터 전부 우리가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면 5,000명 정도 돼요. 2008세대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어떻게 옮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시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그 우리 라이프 아파트 안전 문제 뭐 이거에 대해서 거의
주거하기 적절하지 않고 이주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인식하고 있을 텐데 그동안 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못 만들었던 이유는 아마 재정과 예산 문제 때문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대안을 만들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송도 학부모 대표로 말씀드리고 싶은 진화림입니다. 일단 우선 시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 간담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본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현재 인천 현송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이자 학폭위원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그 안전과 이런 생활에 대해서 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시급한 사안이 인천 송도는 학원가가 중심인 곳이 인천 1공구입니다. 송도 1공구. 거기 인천시 신송로 161번지부터 해돋이로 168번지까지의 그 라인이 지금 현재 굉장히 도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도로 송도 학원가 가로수길 그 도로는 이미 정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제 아이들이 학원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늘상 도보로 걷고 있는데요. 그 중앙 차선이 실질적으로는 차들이 하루 왼종일 이제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뒷도로 신송로 161번지부터 해돋이로 168번지까지는 소위 말해서 아수라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양쪽 일방통 통행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차라고 할 수가 있죠.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차도에 하루 왼종일 차들이 서 있습니다. 그 사이를 아이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학부모 입장에서 매일 아이를 학원을 픽업하면서 킥보드 타는 아이들, 자전거로 이동하는 아이들이 거의 사람 부딪히는 이슈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시급한 상황은 그 양쪽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차에 불법 주차가 되지 않도록 일단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앞도로, 지금 현재 학원과 가로수길과 같은 형태의 도로로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거의 하루에도 아마 하루 정도 나가보시면 평일날 그 도로의 시급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알아보니까 마지막 그 발전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앞도로, 그러니까 신송로 165-17번지 현재 송도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가 입주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알고 보니 시행사 이슈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중앙 광장에 CCTV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 아이들이 그 길을 가로질러서 학원을 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가서 보니까 사각지대가 워낙 많고 밤늦게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술, 담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이 안전과 이 모든 것들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아파트에 문의를 드리니 아파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일단 세대수가 작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인천시 조례에 CCTV를 달아야 된다는 그런 조례 사항이 없다. 15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이게 법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시행사의 어떤 돈의 부재로 달 수가 없는 상황.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그 길을 매일매일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이게 항상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소일고 외양간을 붙이는 격이 되다 보니 이 부분은 이 광장 네 군데를 바라다보고 있는 CCTV가 이 교육 환경에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꼭 그러니까 시에서 좀 나서서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의 안건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CCTV, 도로 정비, 불법 주차, 퀵보드, 자전거, 그 다음에 아이들의 안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용 잘 살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천 전역에 이러한 문제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되 인천 전역의 문제들도 한꺼번에 좀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전에 의원님이 저는 이제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입니다. 올해로 저희 대학교가 47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국립대로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시장님 당선인께서도 일전에 저한테 하셨다시피 인천대학교가 거점대학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공공의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우려된 부분도 많지만은 시장님 당선인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은 저희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은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어렵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에서는 동의하고 있고요. 반드시 역량을 다해서 이 부분 공약을 꼭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야별 추첨을 끝내고 이번에는 거주지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똑같이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물포구에 사는 제물포구 주민입니다. 당선인님께서는 인천 한방공사 이전을 약속해 주셨었는데 제물포구청장 당선인이 조건부 찬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당선인께서는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도심의 쇠퇴에 상징처럼 남아버린 동인천 민자 역사를 신속하게 철거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인천 한방공사 이전을 고민 끝에 고심으로 냈는데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의 미래 산업과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여는데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천 시민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과 동시에 원도심과 또 우리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력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원도심과 관련해서 핵심 앵커 기업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놔야 될 텐데 인천 한방공사가 제물포구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그 공약으로 고심 끝에 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인천 한방공사뿐 아니라 제물포구 그리고 우리 연수구 또는 우리 송도 주민들과 함께 잘 협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끌어낼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지는 분명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동인천 민자 역사 신속 철거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도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동인천에서 중학교를 지냈어요. 동인천에 있는 대건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용현동에서 걸어서 동인천역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동인천 역사에 가봤더니 굉장히 낡고 쇠퇴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철거 계획과 함께 재건축, 새로운 도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철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한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 철도 지하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 우리 국철 1호선이 하인천역부터 해서 구로까지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지역을 우리가 지하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인천역부터 구로까지 전체를 다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나눠서 부분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지하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빨리 확정되는 대로 연계해서 같이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동인천 역사와 구로까지가 지금 지상에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하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지 않느냐와 맞물려서 사실은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국토부 또는 중앙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철거 및 재건축과 관련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에 살고 있는 김종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약 중에 수인선 1km 연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천역에서 지금 공항철도 공항 영종에서 송도까지 이어지는 공항철도를 한 개 있고 거기서 저로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수인선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역에. 근데 그 복잡한 노선이 3개가 있는데 인천역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만석동에서 원하는 건 1km 연장, 수인선을 1km 연장해서 그 복잡한 해결하는 문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고 그 완화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만석동은 연안부두의 연안동처럼 고립되어 있어서 좀 더 환경이 좀 나아지기 바라기 때문에 언제쯤 실현 가능한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수인선 1km 연장 저기 요거 우리 인천역에서 만성역까지 1km 연장하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이번에 공약으로 내었는데요. 우리 국토위원장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저야 최대한 빠르게 이 부분을 달성하고 싶어 하는데 뭐 이 부분도 국철과 관련된 부분이라 중앙정부하고 협의 및 집행이 꼭 필요한데요. 우리 국토위원장 직접까지 했었던 우리 맹성규 인수위원장님 말씀이 좀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원이 충분하면 인천시가 전액 부담을 하겠다. 정부에 약속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는데 이 소유하고 관리 자체가 인천시 소유와 관리가 아니고 정부 소유하고 관리거든요. 이제 철도시설 공단에서 관리 이제 운영을 하는 노선이라 아마 인천시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재원 분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 공약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시정에 출범을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철도시설 공단을 포함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 재원 분담 방안을 좀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재원이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시정에 출범하면 조속히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 주민 성영준입니다. 우선 좋은 결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도 삼봉구 국제학교 부지 장기 방치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과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겠습니다. 국제학교는 송도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교육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도시에는 글로벌 기업도 인재도 유입될 수 없습니다. 부지가 수년간 방치되는 동안 주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송도의 성장 동력은 멈춰가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멈춰버린 사업자 선정 절차를 즉각 재개해 주십시오. 둘째, 사업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해 주십시오. 셋째, 명문학교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해 주십시오. 국제학교 설립은 송도가 아시아 최고의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깊이 있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상봉구에 국제학교 부지가 있는데 지금 15년째 좀 표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수위가 구체적인 검토 및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대로 투명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진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청운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는 건 간석동에 사는데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맹영규 의원님이 저희 지역구의 의원이신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수년이 넘도록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게 그 예술회관부터 간석동 넘어오는 데까지 옛날에 산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운데 화단이 있어요. 그럼 도로는 1차선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너무나 막히는 길이죠. 양쪽에 중앙공원이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운데 화단을 치우고 거기에 도로를 한 차선을 더 내면 막히지 않고 잘 소통이 될 텐데 왜 그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셨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청 주변에 있지만 남동구잖아요. 지역구에서 이건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갑자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중앙공원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한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유종국 시장님이 하시는 동안에 그 기간을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넘어온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번 시정에서는 그것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지하화해서 그 도로를 연결을 하면 거기 다 공원화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거기가 그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심이잖아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수위원장님 해당 지역구이신데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도로 확장하는 문제는요. 제가 국회의원 이제 8년 이제 만 9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민원의 날을 이제 개최하고 있어요. 100번이 넘었어요.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이게 너무 죄송하고 이게 이제 제가 인지를 했으니까 우리 저 시장 당선인한테 이제 처리해 달라는 것보다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지금 우리 시의원 당선인이 와 계신데요. 임혜숙 시의원이 와 계십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저를요. 지역에 살면서 우리 매경기 의원님도 얼굴 처음 봤습니다. 네, 제가 15년이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건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동네 아파트 안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쪽으로는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요? 네. 그런데 가운데 도로를 넓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운데 화단만 없으면. 아니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중앙 화단을 정리하지 않으면 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시의원님 시의회에 가시면 제1과제로 중앙 화단을 없애는 그거를 좀 검토해 보세요. 가능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와 닿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앙공원의 지하차도 건설하는 문제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270년을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다 하고 있냐면 예술회관 밑에다가 270년을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하주차장 공사하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이제 예술회관 밑에다 한 것은 국고를 따서 한 거고요. 근데 중앙 지하 지금 공원에다 주차장 만들면 가장 바람직한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지금 GTX 1노선 공사를 하고 있어요.
GTX 스피노선 공사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이제 충분히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다른 중앙공원이 틀림없이 있는데 이제 실현 가능성이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고민할 텐데 공원 밑에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방안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꼭 남길 거고요. 지켜보고 쭉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 그 CCTV에서 딱지는 엄청나게 많이 띄고 있거든요.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주민들 세금 걷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요, 예, 남동구 주민이신데 연수구에 더 많이 계세요. 우리 맹성규 의원님이 더욱더 분발하신다고 하고 또 말씀하시고 나면 반드시 또 이행하는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예, 잘 상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한소연 되실까요? 저는 인천의 미래이자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인천은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끼와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의 불합리한 장벽과 돌봄의 공백이 아이들의 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천이 진정한 교육과 복지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당장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을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돌봄의 공백 문제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약 8,000명의 장애아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입학 초만 되면 중도장애 학생을 위한 학급이 턱없이 부족해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갈 학교가 없어 입학을 포기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가정에 갇힌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닌 기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박탈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방과후와 긴급 돌봄이 없다 보니 부모들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독박 돌봄으로 가족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가장 약한 시민을 보호하는 도시의 품격이자 책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특혜가 아니라 아이가 배울 권리와 가족이 살아갈 최소한의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도장애 특수학교 확충 및 일반 학교 내 특수학교 개설 및 전문 지원 인력 확대, 장애아동 전용 돌봄센터 신설 및 방과 후 돌봄 시간 확대, 부모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 지원 체계 구축, 학령기를 넘어 성인기까지 연결되는 장애인 생애 주기별 자력 지원에 대한 정책을 마련을 통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품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두 번째, 유소년, 청소년 체육 환경의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의 수많은 아이들은 인천의 대표, 나아가 대한민국 대표를 꿈꾸며 주말과 방학을 갖는 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 좀 아이들에게 많은 벽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는 예산과 관리 부조로 대회 참가에 제약을 받으며 성장기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급증한 민간 스포츠 클럽은 관리 감독의 부재로 클럽비의 각종 추가 비용, 현금을 요구하는 등 회계 불투명성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아이들의 프로 유스나 학교 진학이 실력과 성장 가능성이 아닌 일부 지도자와 클럽 운영진의 권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진학 자체가
좌우되는 불공정성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감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과 얼마나 땀 흘렸는지 기준이 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청드립니다. 박찬대 시장님, 우리 아이들은 누군가의 사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인천이 책임지고 키워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체육 유망주들이 두려움없이 실력으로 평가받고 장애 아동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이 현장의 모습에 대해 꼭 깊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폭넓게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장애 학생들 그리고 아동들 그다음에 중도 장애 있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수건 사업인데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더 앞으로 당겨서 재정은 늘 부족하고 예산은 늘 적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당히 앞으로 당겨 나가서 하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고요. 그리고 학교 운동부를 포함해서 유소년 우리 학생들의 엘리트 체육과 관련된 민간 클럽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쉽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 방안을 좀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조언도 좀 듣고 교육청과 함께 이 부분 좀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엘리트 체육 또는 학생 운동부 관련된 것은 교육청, 그다음에 인천시 체육회 그리고 인천시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5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공유를 당선인과 이수연 원장과 사장님과 함께 공유드리는 내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도 자이 풍경채 바이오대로 육교 설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0차선 완복대로의 시행사가 횡단보도만 설치하려고 수십 명의 육교 설치를 하고 육교 설치를 거부한다는 내용인데요. 혹시 요거 관련해서 좀 내용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 오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송도자이 풍경채 입지율 예정자입니다. 일단 그쪽 도로가 이제 10차선 이상으로 상당히 넓은 도로고요. 일단 저희 아파트가 생기고 그쪽 주변으로 지금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곧 분양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아파트 시행사 같은 경우는 인천시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개발이라고 하는 인천시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앞으로 원래 이제 시행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조항이 무조건 있습니다. 평면 혹은 입체로 이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경제성 조항이 있고, 무조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횡단보도 혹은 육교를 무조건 건설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횡단보도로만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직접 가보십시오. 거기 정말 차량이 많이 다니고,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송도는 또 뭐 녹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녹도교 건설이 어렵다고 하면 7본부 같은 경우도 지금 녹도교하고 육교 혼합형으로 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경제청도 수십 번 가고, 그리고 정인영 의원이 앞에 계셨지만 정인영 의원에게도 3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 입주 예정자분들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안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여기 아까 와 계신 분들, 뭐 자녀들 걱정하시고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거기를 건너갈 때 정말 뭐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지 그런 걱정이 물론 저희도 들고요. 이 부분 꼭 검토 부탁드리고 좀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아마 그 사례에 해당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횡단보도만 가지고는 아이들의 안전 이동을 보장할 수 없다.
반드시 육교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뭐 분양 시행사가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청라 관련된 사안입니다. 청라 7호선 연장선 개통 지연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7년 개통 예정이 2030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소식에 청라 노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신다는 내용이고요. 전임 시장 시절 조직적 은폐 의혹 제기와 즉각 감사와 조기 개통을 촉구하는 내용이신데요. 혹시 아까 담당하시는 분들 좀 얘기하고 싶으신 분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가셨을까요? 당초 개통 예정이었던 서울 7호선 청라 국제도시에 이어져야 될 그 연도가 27년 개통으로 우리 주민들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30년 이후로 연기되겠다는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 실제 사업 과정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생겼더라고요. 그 다양한 사유가 생겨서 개통이 1단계도 아마 33년 정도로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망감이 엄청날 텐데 중요한 것은 행정에 있어서 책임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이 상황들을 공유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유정복 시정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걸 저희 인수위 단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많이 실망했을 텐데요.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부담은 오롯이 민선 9기 박찬대 시정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앙의 그 힘과 그리고 인천시정 모두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그 공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막연한 대답만 드릴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저희 인수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불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행정을 하면서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정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 인수위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거나 난감해할 만한 그런 그리고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일들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행정은 연속적이어야 되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하니까 끊어지는 일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추첨을 통해 가지고서 발언 기회를 주다 보니까 추첨을 통해 가지고는 내가 발언할 수 없나 보다 해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라시민연합의 그 대표가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제안을 하고 우리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추첨으로 100% 하지 않는다는 걸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이게 소통이 안 됐네. 아마 이 부분은 진짜 이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혹시 발언 기회가 없을까봐 스스로 적으셨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의사 진행 표현해 주시고요. 계획은 계획일 뿐 현장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청라시민연합의 여기 대표님 이름도 맹시세요. 우리 맹성교 우리 국토위원장님, 인수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또는 공사 또는 납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정되어 있던 27년, 29년 완공 시기를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그 해결책 노력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자리에 또 인수위원이신 우리 이용우 해당 지역의 의원님도 계세요. 지금 며칠째 참 못 주무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용우 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인수위원장, 상임위원, 저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갑자기 닥친 청라 연장 7호선의 정말 우발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말을 제가 했다는 것을
우리 청라시민연합 맹 대표님한테 꼭 누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이추열구 도화동 데이터 센터 건립 반대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도화동 765-18부지에 80MW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 추진으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 초등학교 주민들이 전자파 소음 화재 위험에 있다는 내용이고요. 전임 구청장이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그냥 추진했던 것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제가 해당 지역구, 옆 지역구 지역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잠깐 드려야 되는데요. 이미 한참 됐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도 그랬고, 이 80MW 정도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전자파, 뭐 여러 가지 소음, 주민들에게 유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구의회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 많은 분들이 사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과정들이 법적인 그 절차들과 뭔가 얽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뭔가 쉽게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새로운 구청이 또 구행정이 또 탄생을 했고, 저희 시구 의원들도 새롭게 또 진영이 갖춰진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저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첨단 시대, AI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을 어딘가는 또 건립해야 되는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혹시 뭐 추가로 관련해서 오신 분이 계실까요? 얘기 좀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저는 계양신도시 이투블럭 입주 예정자협회 회장이고요. 오늘은 입주를 앞둔 저희 A2, A3뿐만이 아니라 계양신도시 앞으로 배정되어 있는 입주하실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입주민도 적고 표도 적어가지고 발표할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발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2022년 계양을 국회의원 시절 계양 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고 직접 공약하셨습니다. 당시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 계획이 없는 곳이 계양이라고 스스로 지적하시며 광역철도 확보와 첨단 기업 유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분명해집니다. 대장은 이미 철도 착공식을 마쳤고, 지난해 12월에는 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대한항공 등 기업과 2조 6천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입주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반면 계양은 현재 철도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산업단지 변경도 되지 않고, 입주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 계양신도시에는 현재 공정률 80%를 넘어 11월 사전점검, 12월에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지길 기다리는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에 세 가지를 좀 명확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양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협의가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와 협의해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지정을 완료하실 계획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어떤 기업을 유치하실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관 없이는 대통령의 판교 약속도 입주민의 일자리도 공허한 말에 그칠 뿐입니다. 테크노밸리 산단 지정 언제 변경되는지와 기업 유치 어떤 기업을 해주실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장문대선을 비롯한 철도망입니다. 대장은 이미 착공했고 계양은 왜 아직도 노선 정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계양 테크노밸리역과 도시첨단역은 지금도 충분히 착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같이 안 되고 있는지, 왜 꼭 계양역까지 확정이 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한지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언제 정확하게 확정을 해주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초기 교통 공백입니다. 저희는 철도도 없고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2월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검단 같은 경우에는 아이모드를 통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 지하철역까지 셔틀 운행을 하는 그 이력이 있습니다. 아이모드와 셔틀버스를 역주와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신도시에서 대학역, 김포공항역, 그리고 부천으로 갈 수 있는 광역버스를 언제까지 좀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상단 지정 어떻게 할 건가? 요거 확정됐죠? 네, 양이 충분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최근에 네, 우리 원도심의 일부 그 상당 기능이 요번에 정지되는 곳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계양 테크노밸리로 돌리는 작업이 지금 완료가 되어서 첫 번째 테크노밸리의 상단 지정 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구 이후에 지금 김남준 의원님하고 지금 긴밀하게 얼마 전에도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 11개 분구가 있고 14개 지역구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 인천에 있어서 우리 계양, 갑과 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한테는 좀 성지 같은 곳이에요. 아무리 어려울 때도 계양, 갑과 계양, 을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지켜주셨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또 품어주시고 또 배출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에 대한 우리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남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에 우리 김남준 우리 국회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출마해서 보궐에서 당선된 이유도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양 주민들한테 직접 약속했던 모든 공약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넘치도록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출마했던 부분도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양 테크노밸리 활성화, 그다음에 공단 지정, 기업 유치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도 지금 인천이 수도권에 있고 서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가졌던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사실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또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급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어요. 특히 계양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 시민, 계양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사실 특단의 노력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 주권자들의 기대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다는 우리의 정신상태의 의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장현대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계약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경로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합의를 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맹성규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것과 관련된 교통대책과 관련된 이 부분들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계양 신도시 지역의 이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철도를 연장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면 사업 시행자인 LH가 어떤 노선이 적당한지,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합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적당한지 아니면 테크노파크를 거쳐서 중국에는 계양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타당성 조사 영역을 완수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인지 중간에 용역이 멈췄어요. 중간에 용역이 멈추고 이제 테크노파크를 거쳐서 계양으로 가는 노선으로 방향을 잡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선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은 아마 마냥 미룰 수가 없는 문제고 구기정부, 시정부가 출범을 하면 계양구 주민, 이제 구도심에 있는 주민하고 신도시 주민의 의견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할 건지 아니면 그걸 생략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하면 방향성만 잡으면 이 문제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바로 아마 시정부가 출범하면 방향성을 잡아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교통대책은 사업시행자인 LH 그리고 계양구청 그다음에 인천시가 당연히 신도시 주민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교통대책을 마련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 그 인수위에서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저희 현장 질문과 답변에 대한 부분과 듣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한 거를 좀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요. 그 지금 주신 질문 외에도 연수구, 송도, 청학, 동춘일대 주민들을 위주로 선도지구 용적률 인센티브 조례 개정, 배점표 사업성 분리단지 규제, 이주 대책 및 재건축 연합회 추진안의 조직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교통 신도시 계양시 신도시 교통 인프라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송도 공항 한수센터, 제2경인선 복합 환승역, 강화 교통 해소, 광역 신도시 교통을 좀 폭넓게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재물포구,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 교육발전 특구 지정, 원도심 신도심 균형 발전, 재물포구 관련된 내용이 주로 많이 접수가 됐고요. 발달 장애인 자립, 교육, 체육정책, 그 다음에 독거 치매노인 요양 연계 시스템,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 반려동물 생애주기 공약 보완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 특화 정책으로 농촌형 통합돌봄, 강화 역사문화도시 장기계획 수립, 강화산 먹거리 공공급식 연계,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고용 관련된 내용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에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저희가 기회가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미 예정된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말씀 총론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예, 어떻게 상임위원 인수위원님 말씀.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비도 오고 날도 굳었는데 이렇게 비를 뚫고 와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고요. 빠르게 실행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유능한 모습이다 하고 단단히 하고 열심히 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이제 한번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시장 당선인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한 가지 우리 시와 시 당선인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부족한 거, 그리고 보완해 나가야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이제 소통의 창구가 저는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이런 소통 창구를 좀 정비해서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모아놓지 않더라도 주민들께서 본인들이 하고 싶으신 말, 그리고 필요하신 얘기를 전달하실 수 있고 그 내용을 바로바로 의견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행정 체계를 지속 가능한 소통 체계를 인천시정이 마련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우선적인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약속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일정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우리 민수위와 당선인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 인천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민원들, 현안들, 이거를 과연 자치단체 장이 해줄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겪어봤던 정치와 행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만족스러웠을까? 그리고 새로 들어서는 민성 후기는 그러한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정치권이 많은 신뢰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1200건이 되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다 어떻게 100% 일정한 시간 안에 다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하나씩 모였고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음에 따라서 듣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듣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어쩌면 믿음이 양측에 쌓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뢰 자산이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다. 공자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니까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백성들을 배불려야 된다. 두 번째, 강병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뢰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딱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국민들과 국가 사이의 믿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믿음을 쌓아가는 방법은 실적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얘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런 말도 있죠. 두들기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구할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행정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한 3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듣고 전화하고 만나면 쪽지도 전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단숨에 달려와서 자기 의견도 표현하고 중간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남으셔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압박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아무리 악한 재판관도 계속 작은 과부가 와서 계속 신원을 하면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신뢰 자산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함께 성원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나간다면 그러면 압박을 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큰 보스님, 시장 또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감동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뽑혔나 보다. 나한테 권한을 줬나 보다. 이런 감동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제한되어 있는 예산과 재정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저는 10년 동안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입법을 몇 가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땠을 때 내가 그걸 해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알고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요소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뽑혔나 보다 라는 생각을
들게끔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동받았을 때 많이 생각되더라고요. 이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감동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인천시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4년 동안 제가 어떻게 인천시정을 다 파악하고 인천의 현안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이 변한다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사이에 믿음이 생긴다면 부족한 게 있더라도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갑작스러운 이런 소통 시간이 혹시 형식적으로 끝나거나 보여주기로 끝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좀 있었는데요. 또 우리가 하는 답변도 그렇게 썩 통쾌하거나 경쾌하거나 능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쌓여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오래된 현안들도 하나씩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예를 들면 우리 계양구에 쌓여있는 이런 현안들 이제 저희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한테 신뢰와 믿음을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반드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청라 대표께서 오셨다가 중간에 가셔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가 믿음을 못 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현안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 아니면 부족해서. 그럴 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우리들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못 알아두면 혼내주시는 거죠. 근데 좀 하는 것 같으면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후원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 함께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첫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도 욕심이 하나 있어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의 모든 과정들을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오픈하면서 서로 이렇게 숨기는 것 없이 해나갈 때 효과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좀 준비가 좀 덜 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에서 하니까 연수구 주민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검단에서 할까 하는데 혹시 북경이나 서구는 좋아할 것 같은데 계양도 좋아할 것 같은데 계양도요. 남동은 알아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그래도 자주 갖는다고 처음부터 약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종종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 전체를 위해서 제가 글을 한마디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몇 분 드릴까요? 2분만 1분이요? 2분. 2분이요? 예. 그러면 2분만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꼭 답변은 안 드려도 되죠? 예.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지별에 보면은 구명이 나와 있거든요. 마이크가 거주지별 보면은 위키편에 구명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와서 4년을 생활하고 있는 인천하고 계획에 따른 구명이 동인천, 남동구, 남구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 보면 이 기회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남동구가 있는데 남동구에는 몇 의원님이 계십니다. 저도 남동구에 좀 살았는데 남동구 구명 자연명으로 바꿀 수 없는지, 그리고 서구는 서구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서구 의원도 계시는데 정서인 구로 개명을 하든지 이렇게 개명해서 사람도 브랜드 가치가 이런 있잖아요. 시장님, 의원님들 계시는 거 당장은 안 되고 이 절차가,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해주시면 인천의 브랜드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인천이
지금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개항지만 인천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인천의 동구가 가장 서쪽에 있고 지금 이렇게 커진 인천을 생각하면 제가 동인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제물포에 있었어요. 제물포고등학교는 동인천에 있었고 근데 그 동인천은 인천에서 가장 서쪽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300만의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동서남북으로 하는 부분을 거의 많이 해소했던 것 같아요. 인천 남구는 미추홀구로 바뀌고 북구는 부평구와 계양구와 서구로 바뀌었다가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남동구의 이 동자가 동쪽 동자가 아니랍니다. 동네 동자를 보세요. 남쪽 동네라는 표현이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동쪽에 있죠. 지금 주신 말씀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죄송한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다는 건 지금 저한테 사회자한테도 지금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자리를 오늘 여러 번 갖기로 했으니까 관련해서 하시고 주시는 내용에 대한 페이퍼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당선인께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저분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우리 숭이동 문제 때문에 그러시죠? 숭이동 숭이역 주변에 사실은 주택조합과 관련된 오래된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젯밤에 관련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받았어요. 한 4페이지에 걸쳐서 요약본을 살펴봤는데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인수위에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에서 4번째 계신 분이 이인철 씨인데요. 저분 통해가지고 제가 민원 서류를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끝나기 전에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선인하고 직접 만나서 민원도 순위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은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셨는데 추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끝까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마무리로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인수위 차원에서 내용 잘 살펴보고 구청에 맡기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내면 좋을까요? 시간이 지금 벌써 한 15분 넘게 지체돼가지고 여기도 저희가 대관을 한 거라도 오늘 어쨌든 이것으로 이제 인천을 듣다 미래를 듣다 타운홀 미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는 걸 약속드리고요. 다음 인선 주기에 이제 시간이 잡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orry Broadcasting System, Incheon.